오징어 게임 굿즈화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나봐요. 짬뽕이라던가 깐부치킨, 달고나 키트 트리닝, DVD야. 자, 새로 나왔어요. 오늘 다 리뷰한 녀석들이죠. 자세한 내용은 승우아빠 채널에서도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힐러 제품을 개발한 분은 만약에 이번에 나온 이런 딜러 제품이 로스트 아크와 연계된 것처럼 기업 간의 콜라보로 노리고 작업을 했다면 이분은 보너스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힐러 딜러 다음에는 이제 탱커가 나올 수도 있고 버퍼 이런 거 잔뜩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콜라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2주의 콜라보 상품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초록 매실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먹지 않죠. 저처럼 이렇게 그 격동의 90년도 2000년도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조성모 씨가 나와가지고 광고하던 너를 깨물어주고 싶어, 초록 매실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많이 사 마시잖아요. 뭐 스벅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형태에 많이 주는 브랜드를 애용을 합니다. 근데 그 직장인들이 이 초록 매실을 학창 시절에 마시면서 이제 커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콜라보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가 더 잘 맞는다. 맛이 예측이 되면서도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라 가지고 잘 팔릴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저 어릴 때 많이 먹던 거 아니겠습니까? 뽀또. 이 뽀또 크림이 고소하고 달콤하면서도 살짝 짠맛이 나는 그런 치즈 맛이 딱 나거든요. 요 크림을 샌드위치 안에 넣어가지고 땅콩 크림 샌드위치 같은 형태인데 치즈 맛이 가미된 거. 요거 이제 대만식 잼 샌드위치로 유명한 홍루이젠이라는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뽀또 크림 샌드위치가 나왔다. 이거 대만식 맞죠? 대만 샌드위치. 새우깡이 여러분, 새우깡이 50주년이랍니다. 50주년. 그래가지고 50주년이니까 뭐 하나 신제품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예전에 이런 거 하면서 신라면 블랙 같은 거 냈었잖아요. 새우깡도 뭐 새우깡 블랙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신제품이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냥 이렇게 굿즈만 팔기에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 이런 캠핑 굿즈, 여기에는 캠핑 의자랑 뭐 쿨링 박스랑 이런 걸 파는데 밑에 보면은 팬시 제품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코백인지 뭐 물체 주머니 가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 갤럭시 버즈나 그립톡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왜 곰이 새우를 먹고 있는 거죠? 곰 맞나요 이거? 아무튼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몰랐는데 굿즈가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승우아빠 굿즈 안 판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통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 걸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콜라보 상품,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나왔는데 진라면에서 콜라보를 했는데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주문을 했어요. 오면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게임이래요. 라멘 러시인가 뭔가 라멘 뭐라고 해가지고 한국 버전으로 바꾼 거죠. 요새 진라면이 콜라보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진라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진라거. 왠지 매운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진한 맛이라고 바꿔가지고 나왔죠. 이런 거를 콜라보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콜라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드게임도 건드렸는데 다음엔 뭐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요새 제일 핫한 거 있죠. 유튜브에서도 핫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뽕 붐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오징어 게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만 제외하고는 올타임 베스트였는데 인도 넷플릭스도 1위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되면서 전 세계 넷플릭스 지부가 오징어 게임으로 통일이 지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리우드에서도 먹히는 오징어 게임.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오징어 짬뽕이라던가 이외 안쪽에 보면은 깐부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 뭐 친구라는 뜻으로 쓰는 깐부 아니냐 이런 표현이 또 이제 깐부 치킨과 맞기 때문에 이제 깐부치킨에서 또 그런 걸 써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좋은 국뽕 홍보에 외국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이는 게 달고나가 나오잖아요. 달고나 키트가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에? 17불 50센트에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방산시장에서 사면은 3,000원에 다 구매할 듯한 녀석들을 팔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달고나 키트만 나왔냐?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굿즈화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나봐요.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추리닝, 그리고 마스크맨들이 나오는 거를 이미 다 상품화해가지고 아마존에는 올라와 있다.
지금 이제 또 10월이고 하니까 할로윈 코스프레로 아마 이태원에 가면은 구하리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고 나왔던 배우들이 입고 있는 슈리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외국도 왠지 그럴 것 같다. 근데 그 와중에 좋은 면도 있지만 뭐 의아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인데 DVD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법도 성행을 하고 있다. 분명히 넷플릭스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되는 건데 DVD화 돼가지고 팔린다는 거 정말 굉장하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다. 조금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 일본 식품회사에서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제품 포장을 이렇게 바꿔서 매출을 증가시킨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감자칩이에요. 둘 다 감자칩인데 포장지를 바꾼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바꾼 거냐? 이런 AI 기능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포장지의 어느 부분을 자세히 보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런치한 느낌이 나는 게 제품의 특징이라 그래요. 근데 오른쪽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크런치한 부분보다 그냥 감자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는 반면에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런치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봤다라는 거를 AI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던 포장지를 왼쪽으로 바꿨다니까 매출량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처럼 왼쪽에 더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한 포장 기술을 바꾸는 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롯데에서도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작년부터 몇 번 대외적으로 언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롯데의 무슨 쪼스맛 젤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사람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AI가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SNS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트래픽이 있는 제품들을 AI가 섞어가지고 신제품을 제안하는 그런 거를 지금 실제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예약을 했을 때 만약에 백신 접종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그런 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담겨 있는 스탠드 등을 지금 시범적으로 수원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이 중요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네요. 근데 저도 참 이제 그 12월 달에 매장을 여는 사람으로서 줄어드는 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줄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줄 서서 먹는 매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따라한 컨텐츠들을 몇 개 했었잖아요. 이 와중에서도 줄 서는 데는 다 줄을 서더라.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법적인 부분인데 중고거래 사이트 아시잖아요. 뭐 당근이라던가 중고나라라던가 이런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파는 데들을 전부 다 이제 잡아가지고 적발을 했고 접속을 차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효소 같은 거 팔면서 건강에 좋고 뭐 질환에 좋고 나면은 무슨 뭐 피가 맑아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식품표시광고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단속의 대상이다. 실제로 여러분 내가 만든 수제잼이나 이런 걸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카페에서 파는 것도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 있어야 됩니다. 제조 허가를 주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뭐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정이 충분히 청결이 확보되는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검증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완제품을 받아가지고 파는 건 가능한데 현장에서 만든 제품을 팔려면은 꼭 제조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쌀을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풍년이래요. 근데 예전에는 풍년이라 그러면 풍악을 올려라 하고 뭐 농악도 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풍년이랍니다. 이거는 뭐 과수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올해는 뭐 풍년이라서 좋으시겠어요 했으니 사실 농부들은 풍년이라는 소리가 제일 싫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풍년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풍년이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2년 동안 1kg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2kg 이상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빵이나 샌드위치, 면 이런 걸로 식사를 하는 게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서구식 식문화라던가 아니면 뭐 동남아나 이런 국수를 끼니로 먹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쌀이 생산은 더 많이 되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남는 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재고쌀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쌀 이외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약간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시 없어지면서부터 다시 쌀을 짓기로 정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에는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이 풍년이면서 소비량도 줄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국인의 밥심 이런 얘기도 점점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대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제가 학생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얼마 지나지 않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정말 대가족들이 모이는 거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내는 집들이 많아졌고 전 같은 것도 심지어 집에서 안 해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그냥 사와가지고 하는 데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15년 정도 사이에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게 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쌀 문화라던가 예전에는 당연했었던 것들이 더 시간이 변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10월 둘째 주 마트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